라반 안녕. 자,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라반만 수업을 했을 때 라반이 27명에서 8명인데 조회수가 24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 시간은 되게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습니다. 얘들아, 아니야. 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두 번째는 대기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이렇게 전 세계 지구의 표면적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바다. 자, 우리가 이 바다랑은 좀 멀리 살고 있지만 바다랑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바다 때문에 날씨나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다음 바다에서 여러 가지 생선들이 나오잖아.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니까, 자, 그런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뭐 외국 갈 때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바다는, 이런 바다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자, 그러면 성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바다의 성질. 자, 바다의 성질에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따뜻하냐, 차갑냐, 수온. 그 다음에 짜냐, 덜 짜냐, 싱겁냐, 그냥 맥맛이냐, 뭐 그런 염분. 자,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이 바다의 무게가 또는 밀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자, 그래 세 번째는 밀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물고기 먹는다고 했잖아.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려면 호흡을 해야 돼. 자, 그렇게 호흡을 하려면 물 속에 기체가 녹아 있어야 돼요.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 있어야 돼.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존 기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 몇 개 안 되죠? 단 4개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온 중에서도 아주 간단히, 수온 중에서도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헤엄쳐서 간다. 자, 이렇게 쭉 헤엄쳐서 저쪽까지 간다. 했을 때 느껴지는 물의 온도, 바다의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이렇게 바다의 표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표면. 자, 이런 바다의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 표면에 있는 층이다 해서 표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층. 표면을 표층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렇게, 표층의 온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표층의 온도. 자, 근데 잠깐 단어의 정리를 좀 하고 갈게. 자, 우리 바닷물을 계속 바닷물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유식하게 두 글자로 한자어를 씁니다. 꼭 한자어를 쓴다고 해서 유식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적인 단어를 쓰면 바닷물은 우리가 해수라고 합니다. 해수. 그래서 바닷물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 자, 결국 뭐냐면, 자, 바다, 이 표면의 수온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이런 거예요.
자,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느껴지는 이 수온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런 표면의 바닷물에 차갑다, 뜨겁다 하는 정도는 뭐에 따라서 변하게 될까? 자, 일단 얘가 완전 막 냉수가 아니고, 너네 여름에도 들어가 봐서 알듯이 약간 여름에 따뜻하잖아. 자, 그런 바닷물의 수온, 해수의 수온은 뭐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걸까? 그지. 바로 여기 태양빛이지, 태양빛. 자,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당연히 해수의 수온은 높아지고, 그죠? 태양빛이 적게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수온은 차가워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물을 끓이면 당연히 뜨겁고, 물을 식히면은 차가워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 햇빛이죠. 자, 이렇게 요거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점점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바다의 수온은 똑같을까? 자, 내가 수영으로 종단을 한다 그래. 자, 그러면 쭉쭉쭉 올라갈수록 바닷물은 똑같이 따뜻할까? 아니면 똑같이 차가울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닷물의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뭐라고? 수온은 따뜻하냐, 차갑냐, 이거는 태양빛이 얼마나 들어오냐,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따가운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당연히 수온이 높아지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식히는 거야.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갔을 때 점점점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어떻게 변하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위도, 고위도, 저기 북극 쪽으로 갈수록 또는 남극 쪽으로 갈수록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줄어듭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자, 그럼 수온은 어떻게 될까? 수온은 낮아지겠죠. 자, 우리 지금 뭐 이런 단어들을 써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햇빛이 조금 들어오면 차가워진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뜨거워진다. 약간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태양빛이 줄어드느냐? 왜 북극이랑 남극은 추우냐? 자, 그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태양 엄청 부글부글 뜨겁죠? 자, 우리 지금 당장 태양을 봐도 눈부시고 따뜻해요. 태양빛을 받으면. 자, 그런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자, 똑같이 들어와. 자, 이렇게 다 100만큼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100만큼 다 똑같이 들어와. 이건 사실이야. 자, 근데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형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자, 이런 면적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적도 같은 부분은 바로 90도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면적만 받아. 근데 점점점 고緯도로 갈수록 지구는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빛을 받는 면적이 점점점 퍼지게 됩니다.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온다 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하려면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면적에서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그냥 수적으로 나타내 볼게. 자, 우리 100만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는 면적. 자, 여기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면적은 뭐 10m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고緯도로 가면은 둥글게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면적에서 100만큼을 받게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100m 제곱의 면적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적도에서는 10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0m 제곱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면적으로 비교할 거야. 자, 1m 제곱에서 1m 제곱에서 자, 1m 제곱에서 여기에서 받는 면적은 받는 1m 제곱에서 받는 에너지는 몇일까요? 자, 우리 100m 제곱 100 면적에서 100만큼 받으니까 1에서는 나눠주면 1만큼 받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10만큼의 면적에서 100을 받으니까 1에서는 몇을 받는 거지? 10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적도에서는 이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고 저기 극쪽에서는 이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북극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런 기후가 되는 거지. 여기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열대기후가 되는 거고 중위도 같은 경우는 중간,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이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춥습니다. 자, 그런 이유예요. 이것도 또 나중에 할 거지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수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 지도에서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저위도, 여기는 중위도, 여기는 고위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고위도로 갈수록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자,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든다. 대복에는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든다. 자, 그러면 수온은 어때? 수온도 마찬가지로 고위도로 갈수록 차가워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북극 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니까 바닷물도 추워지는 것이다. 간단하죠? 자,
자, 그래서 실제 수온을 측정을 해 보았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32도 높은 거, 그 다음에 점점점 아래쪽으로 요 색깔이 될수록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죠. 자, 또 한 가지의 그래프. 자, 이런 거죠. 아까 봤던 그림을 약간, 기호를 통해서 나타난 건데, 자, 여기 숫자는 뭘 표현한 거냐? 바로 그냥 수온인 거죠, 수온. 자, 이건 수온이고. 자, 그럼 이런 선들은 뭘까? 자, 이런 선들은 같은 수온을 연결한 선이에요. 같은 수온이 나타나는 곳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28도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선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등수온선, 등수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자, 위도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때 등수온선은 대체로 놓여있는 모양이 위도와 나란하게 놓여있죠. 자, 첫 번째 특징 보시면, 자,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하게 놓여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자,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등수온선이 나란하지 않죠. 자, 이런 데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바다가 흐르기 때문이야. 자, 그냥 바다는 겉에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파도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해자를 쓰고 흐름 류자를 써서 해류라고 하죠. 해류. 자, 해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냐? 자, 여기에서는 저위도 여기 뜨거운 데에서 위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따뜻한 데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지. 자,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을 난류라고 하고, 자, 또 뭐가 있냐? 저기 고위도 찬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자, 찬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거 말고 한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난류와 한류에 의해서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게 분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난류가 있고 여기도 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휘었죠.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차가우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당연하지만 그냥 한번 적어주세요.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표층 수온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나라 수온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2월 달에 우리나라 수온이고 8월 달에 우리나라 수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월 달은 겨울이고 8월 달은 여름이죠.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에서 나타나는 수온을 봤는데 당연히 겨울은 추우니까 해수도 차갑게 나타나고 여름은 더우니까 해수도 따뜻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계절에 따라 서해와 동해의 수온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이렇게 했으니까 겨울에는 차갑고 수온이 낮다. 자, 수온, 해수의 온도, 물의 온도, 온도는 뭐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수온이 높다, 따뜻하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럼 2번 황해와 동해 중에서 수온의 연교차가 더 큰 곳은? 자, 연교차라는 것은 1년 중에서 제일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높았을 때 온도
온도랑 제일 낮았을 때 온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자, 그러면 연교차가 큰 곳은 어딜까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선을 그어봐요. 자, 선을 그었을 때, 자, 2월 달에는 제일 최저 온도가, 요때, 겨울 때 온도가 요거야, 6도. 근데 여기는 26도지. 그러면 둘의 차이는 20도. 자, 그러면 서해의 연교차는 20도. 자, 그럼 동해 볼까요? 동해 여기는 이렇게 쭉 연결하면 10도네요, 10도. 자, 여기에서 보면은 24도네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여름과 겨울,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는 14입니다. 자, 그러면 값이 누가 더 커? 서해에서의 차이가 더 크죠. 자, 그래서 황해에서, 서해, 황해 똑같은 거죠. 황해에서의 연교차가 더 크다. 자, 그 이유는 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심. 자, 황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많이 변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또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왜 수심이 얕은데 왜 많이 받냐? 그 이유는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표층, 해수의 수온에 대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식으로 수온이 변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